지난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의 K방산에 대해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 연단에 서서 유럽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때때로는 한국산 무기의 구매가 낮지만 유럽 방산을 발전시키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주권과 독립을 해결할 수 있냐면서 한국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프랑스도 한국 LNG 운반선의 특허 기술을 GTT에서 확보하면서 매년 1조 원가량 로열티로 받아가는 상황에 지나친 경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데 이는 프랑스가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에 낸 오퍼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이며, 마크롱의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한국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조차 뒤통수를 쳤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산은 지금까지는 확실히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방산 시장이 전 세계 4강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의 방산이 2021년까지 전체 8위라고 언급했으며 상위 8개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10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방산이 본격적인 성장 태클을 타고 있다며 다른 국가와는 크게 비교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산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다른 나라들의 곧바로 배송이 가능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언급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제블린 미사일을 총 8,500발 지원했는데 미국의 4년치 생산량을 써버린 결과 미국이 생산량을 반드시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최강 미국조차 허덕이는 판국에 한국의 방산 수출 비상은 단연 주목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방산 4강의 대세로 가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폴란드가 25조 원 이상의 방산 오퍼를 진행하며 그 문을 열었지만 이는 단발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럽권의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전하며 전쟁이 마무리되면 방산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방산은 한국만 애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독일을 위시해 다양한 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번번이 유럽 때문에 수차례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경쟁하던 다양한 국가가 결국 서방 방산업체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러한 국가들은 폴란드만큼 급하지가 않아서 다소 천천히 방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수십조 원을 한국에 쏟아 부은 것은 러시아와의 세계대전 기억이 생생한 데다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너무 느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한국도 어부지리로 큰 오퍼를 맞았고 이번 전쟁이 우연히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실제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폴란드를 제외한 일부 국가는 한국을 가만 보다가 빠져나갔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급하지 않으니 무기의 우수성이나 국가의 안보보다 여러 실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전차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을 걸 약속받은 상황이었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교해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클럽으로 독일보다 관리나 운용에서 훨씬 낫다는 것조차도 알았음에도 자신들이 독일과 가스 원유 거래를 비롯해서 추후 유럽에서 관계를 고려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한국이 무기는 앞선다 해도 종합 점수는 독일 손을 들어준다며 독일 탱크를 택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에 여러 차례 뒤통수를 친 동시에 서방 기업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 번도 아닌 3차례 이상이나 보여주는 황당함을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 사태와 폴란드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심지어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매체가 한국의 방산이 미국과 원투펀치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유럽 내의 영내 조달이 우선되고 아시아는 서방을 선호하는 행태가 지속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폴란드를 비롯해 파생된 방산 오퍼는 30년치 이상의 일감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는 방산 역사상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전과 폴란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뭔가 좀 더 동시다발적으로 방산 4강으로 치고 올라갈 소스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에 결합이 되며 이제 한국 잠재력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것은 매우 우연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며 많은 국가들에게 소용돌이를 치게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선 폴란드에서는 올 초에 잠수함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방산 시장에 화두를 던졌는데요.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자국의 잠수함을 유럽 영내에서 조달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거론되는 대상은 스웨덴의 사부, 프랑스의 나발,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 쟁쟁한 잠수함 업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잠수함을 만드는데 매우 능통하며 한국도 이들에게 잠수함을 수입한 과거가 있고 여전히 일부 부품은 그들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기에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기며 일단은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열린 것인데요. 지난 5월 말 로이터 통신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가 잠수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입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잠수함 도입 대수와 요구하는 장비, 기본 성능 등 정보를 국방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은 좀 더 색다른 입찰을 진행하고 싶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우리 대륙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며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산매체 디펜스24는 이에 대해 아마도 한국 잠수함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육군, 공군은 물론이고 해상까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크게 내비쳤는데요. 실제 도산 안창호급에는 수직 발사대 VLS가 장착돼 순항 미사일 SLCM은 물론이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발사할 수 있고 VLS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사실상 도산 안창호급이 유일하니 폴란드는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금주 2달 만에 다시 잠수함 관련 트윗을 했는데 여기서 그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폴란드의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는 군을 현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우리 군은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아 잠수함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수함 교육 패키지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폴란드가 한국과 잠수함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기술 이전을 일부 포함한 다양한 방산에 대해 협의한 것이 사실이고 교육 패키지를 비롯해 이제 한국이 제시하는 사안이 폴란드의 기본 방산 구매 요건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과 함께 잠수함 생산 혹은 판매하는 허브가 되는 점 역시 고려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치 K2, K9 전차가 폴란드에서 일부 생산되어 유럽으로 뻗어나가듯 그러한 국면까지 구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주 이렇게 폴란드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동시다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그래도 한국의 조선소를 다녀간 뒤에 방산시장에 큰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사상 최초로 미국 군함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등은 한국에서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끝내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당장 가장 큰 낭패를 본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의 잠수함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3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프랑스의 나발그룹에 잠수함을 발주하려고 프랑스 당국의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라보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라파를 비롯 프랑스 군사업자와 로비로 엮여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 잠수함을 납품받은 국가로 그 실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남중국 해로 진출하는 중국의 확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이 최적의 국가인 셈인데 오히려 그들은 프랑스의 대출을 받아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편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은 또 다른 국가들을 매우 급하게 만들고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캐나다 해군은 한국의 잠수함 실사를 위해서 전격 10월 방안을 잡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역시 앞서 논의된 대로 미 해군의 군함 업체가 한국 조선소 도크를 방문한 게 큰 원인이었고 이제 잠수함에서 폴란드가 먼저 한국 도크를 차지할까봐 매우 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폴란드가 한국 군함 조선소를 점령한다면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잠재적 고객인 필리핀 역시
함정뿐 아니라 잠수함에 대한 의견을 꾸준하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계약하고 파기에 가깝게 돼버린 디젤 잠수함 3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네시아가 답변을 늦춘다면 필리핀에 해당 잠수함을 넘겨준다는 고려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화,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업체들의 잠수함 및 함정 도크 확보가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부부는 한국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세계 1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방산이 다소 갸우뚱할 수 있지만 배 만드는 실력은 한국 이상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빠르게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군 현대화를 갖춰야 하는 국가들은 마음이 더욱 급합니다. 물론 이는 아직 전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그러한 징후가 동시다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이제 국가의 잠재력을 방산을 통해 최대한 이끌어낼 타이밍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과소평가와 실력을 의심하던 국가들이 태세 전환하며 한국을 선점하려 경쟁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